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남성성을 갖춘 남성이 본인의 상대 여자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주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사연들을 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나중에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은 지금 차곡차곡 제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놓고 있죠. 지금은 아직 제가 여러분들께 사연을 많이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일단은 이 채널의 초기 파운데이션, 즉 기초를 잘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 기초를 잡아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매우 수월하거든요. 또 제가 어떠한 recommendation 혹은 advice, 조언을 드릴 때에도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미 겪으셨겠지만 제가 만들어낸 영상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쌓이실 때마다 다시 보시면은 또 다른 이해와 통찰, 그 다음에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제가 영상들을 모두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채널 자체의 컨셉이 이거죠. 매뉴얼 브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매뉴얼이라는 얘기는 안 쓴 이유는 감히 인생에다가 매뉴얼이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이 인생이 너무 심오하고 큰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고 부록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쨌든 이 매뉴얼이라는 컨셉으로 제 채널을 디자인을 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인생의 경험치가 쌓이실 때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실 때마다 오셔서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그 부분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어떠한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같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른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채널을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의 초기 파운데이션, 기초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어떤 원리들을 설명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파운데이션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제가 사연들을 하나씩 소개를 하려고 차곡차곡 이 이자를 적립하듯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잘 모아두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사연을 소개할 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정보는 전부 다 가리고 또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희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신상이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제게 이메일로 이렇게 사연을 나눠주실 때에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미 제가 또 어느 정도의 사연들을 모아놨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가끔씩 또 이렇게 사연을 받고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또 제 자체가 이거는 이 채널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거나 할 수는 있죠. 그게 이제 오늘 같은 날인데요. 어떤 분이 이러한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또 사연을 공개를 할 텐데 이 사연을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냐면 남성성을 갖춘 남자는 본인의 상대가 되는 여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가는 거죠.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상대 여성분과 아주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어떤 세상 일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 베스트 프렌드처럼 그러한 부분을 나누고 싶어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분이 또 두뇌가 굉장히 명석하신 분인 것으로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 분이 또 어떠한 이해가 있었냐면 여성은 의지하는 성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개념이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은 의지하는 성인데 그 여성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다. 이 두 개의 입장은 충돌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스트 프렌드가 되려면은 이쪽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뭔가 상호가 교류가 될 때 동등한 관계로 가야 되는데 남녀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뭐다? 남자가 리드를 하고 여자가 따라주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성적인 프레임으로 여성이 들어오는 것이 그러한 입장에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즉 의지하는 성인 여성은 남성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그분과의 어떤 이메일 서신에서도 제가 주고받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군대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 딱 가시면 어떤 약간 민주적인 느낌을 막 풍기는 장교가 새로 부임을 해서 그 장교가 민주적인 어떤 원리들을 군대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뭔가 의사소통도 하려고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고 그 장교가 그 부대에서 우습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장교가 명령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즉, 리드와 리드를 받는 입장이 수평적인 구조로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에는 한쪽이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죠. 근데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이유는 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를 좀 더 드리면은 이건 좀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시죠. 그분의 어떤 유명한 검사들과의 대화 그 혹시 영상을 보셨나요? 보시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검사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수렴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셨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제가 실수를 하셨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때 당시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에 속했죠. 2022년 지금도 그렇고요.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에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검찰을 리드하는 입장에 계셨는데 어떤 수평적 구조에서 이 리드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령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때에는 제가 그 부분을 느꼈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셨던 시절에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분이셨고 좋은 의도가 있었던 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실수를 하시고 리더십 부분에서 뭔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지는 못하셨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러한 부분은 또 많은 현대 남성분들이 남편이나 아버지가 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저지르는 흔한 실수예요. 제가 나중에 가정의 위기의 질서에 대해서 또 한편 영상을 업로드하겠지만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남성이 여성과 아이들을 수평적 구조로 본인과 동등한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분명히 이 리더십과 그다음에 이 가정의 어떤 질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과 아이는 남성, 그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의지를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남편이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있고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권한을 지고 있어야 반드시 그 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플하고 당연한 룰인데 요즘 젠더 이퀄리티 혹은 equal partnership 이런 부분이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기혼 남편분들이 계시면은 절대로 이 민주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수평적 구조로 너무 가시려고 하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오히려 father figure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리더십의 기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남성성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시게 되시는 거면 더 많은 권한을 가지시고 그 여성과 아이들에게 뭐가 더 좋은 것인지 최종적인 결정은 그 남편분께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여성과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선 들어보고 판단하려는 그러한 관심을 항상 주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관찰을 바탕으로 정보와 이런 부분들이 다 분석이 되었으면은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가장 책임을 많이 지고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남편, 아버지가 되시는 분께서 결정을 내리시고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그에 따라오는 결과들도 내가 모두 감당을 하고 감내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가정의 질서가 잘 잡히면서 아이도 안정감을 느끼고 그 여성분들도 본인의 insecurities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을 뭘로 봐야 되느냐? equal partnership의 partner로 보는 것보다는 그 여성분을 본인의 dependent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dependent란 나에게 의지하는 대상. 미국에서도 보통 남성이 혼자 외벌이를 하면서 그 head of the family라 그러죠. breadwinner인 경우에는 텍스를 보고를 할 때 IRS에 즉 텍스를 보고를 할 때 세금을 보고를 할 때 본인의 부인과 아이들을 디펜던트로 본인에게 의지를 하는 피부양자로 기재를 하죠. 저는 이 디펜던트라는 말이 어떤 남성이
상대 여성을 만날 때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문제 해결은 남성이 리드를 하면서 해결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여성은 남성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 하고 이 남성이 남성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의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되면 여성분들이 분명히 대안을 찾게 되는데 대안을 찾게 되면 뭐 뻔한 거죠. 다른 남성을 찾던지, 그쵸? 아니면 페미니즘을 찾던지. 즉, 페미니즘이나 어떤 하이퍼게미가 이렇게 창궐한 시대가 된 이후에는 이 남성들이 남성성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해서 여성들이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너무 많이 나아가져서 여성들이 의지할 부분이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 뭔가 그 여성의 사상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대체로 남성성이 있는 가장이 정확하게 가족 구성원들의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는 father figure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 딸들이나 그 여성분들이 페미니즘의 어떤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아버지한테 의지를 해서 가면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독립이라는 어떤 남성처럼 burden of performance를 이겨내는 삶을 택하겠어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금방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페미니즘보다는 father figure와 함께 인생을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보통 father figure가 없는 그런 여성들이 이제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여성분들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 여성은 father figure가 인생에 없나? 라는 그러한 추측이나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하고 싶다.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의 어느 정도 나약함에서 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즉, 여성분에게도 내가 어느 정도 의지를 하고 나눔으로써 뭔가 저 여성분이 나의 인생의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남성분이 이 여성분이랑 잘 지낼 확률은 더 낮아진다는 거. 남성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남성이고 내가 남성성이 있고 내가 리드를 해야 되고 결국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하는 사람은 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항상 강함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어번던스를 쌓고 그 어번던스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입장에서 가졌을 때 이 여성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이 수월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남성은 분명히 외롭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제가 남성의 외로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편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남성이 본인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본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burden of performance를 대신 짊어지고 있을 확률도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남자로서의 외로움이 없다라면은 그 짐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의 burden of performance를 제대로 감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 부분을 감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아버님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남자에게는 그 burden of performance를 본인이 이겨내면서 리드를 하고 보호를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였을 때 반드시 외로움이 되어 있고 그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죠.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남성으로서 외로움을 느낄 때 오히려 안정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나의 인생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고 내가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내가 나의 burden of performance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외로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라는 안정감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얘기가 살짝 새나간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게 dependent라는 거, 즉 남성에게 의지하는 성이고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퀄하게 가려는 그런 마음 자체를 여성과의 관계에서 여성과 이퀄하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이 이퀄이라는 게 여러분 인간의 어떤 권리로서의 이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이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리드를 누가 하느냐 누가 따라주느냐의 관계로 봤을 때 남성이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에게 의지하는 성이고 여성분들을 디펜던트로 볼 때 대부분의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 즉 여성을 여러분 레드필 레이지나 뭐 여성분들을 뭔가
혐오적인 입장으로 보지 마시고 여성분들은 남성에게 의지하는 성이고 또 여성분들이 어떤 극단적인 페미니즘으로 뭔가 게스라이팅이 되어 있을 때 저도 압니다. 그런 분들 상대를 하면은 좀 힘들죠.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면은 이분들이 말하는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무는 똑같이 나누고 싶지 않은데 권한만 나누고 싶다. 왜? 남자 니네들이 역사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누려왔으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도 남성들은 근데 과거에 의무도 많이 지고 왔었던 거죠. 전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대부분은 남성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당을 했고 즉 그래서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얘기를 하는 권한만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은 이 사회에서 뭔가 sustainable, 뭔가 유지가 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을 바라볼 때에는 디펜던트로 즉 여성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레드필 레이지로 바라보시지 마시고 여성분들은 남성에게 의지하는 성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성을 체이스하면 안 되는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에게 의지를 하는 대상을 우리가 체이스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챔피언십을 체이스를 하고 여성분들은 우리에게 의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구조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여성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즉 가장 친한 친구, 뭐 best friend, equal partnership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 왜 여성은 남성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또 남성은 이퀄하게 바라보게 되고 서로 말로는 이퀄이라고 하지만 이 리드를 당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이런 갈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이퀄하게 바라보는 순간 분명히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 여성도 마찬가지로 남성을 이퀄하게 바라보려면 의지를 하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남성에게 의지를 안 하고 남성과 반반으로 권한과 의무를 나눌 자신이 있으면 그때는 이퀄 파트너십을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직이 됐을 때에도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그 다음에 고수익이라 할지라도 뭐 가정이 생기면 가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또 남편에게 릴라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정말로 의무까지도 반으로 나눌 자신이 있고 문제 해결에 남성만큼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에는 남성에게 좀 따라주는 입장으로 가시고 이퀄하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남성이 리드하고 여성이 팔로우 한다라는 입장으로 바라보시면 즉 남성은 여성을 디펜던트로 바라보시고 여성은 남성을 리더 이런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관계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남녀 관계의 성공 여부는 이미 시작이 됐을 때에는 어떠한 노력을 중간에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은 여러분 selection 처음에 누구를 고르냐가 거의 90%를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연애 조언을 주면 큰 시간이 없을 때에는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lection 잘 골라라. 그게 최고다. 그러면 누구를 골라야 되는지를 아는 눈을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맞지 않는 상대를 데려다가 이 관계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대를 데려다가 서로 거기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에포트를 풋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이런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둘이 만나면 이심전심, 즉 마음이 통하는 거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을 하기도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 상대 여성을 남성성이 있는 남성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